아이고 오랜만이요. 오랜만. 맨날 보는데 오랜만에 둘이 신문에서 만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직설 끝나고 1년 반쯤 됐나? 1년 좀 넘었지? 직설이 있는 세상은 안 좋은 세상인데. 우리가 이걸 안 했으면 하고 그다음에 직설을 이제 그만둘 때는 아 이제쯤이면은 많이 떠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 이 떠드는 게 반대편에서 떠들어. 김지하 떠들어, 김중태 떠들어, 하나갑 떠들어. 김지하는 왜 그러는 거요? 우리가 저런 걸 잘 해야 돼. 나이가 들면 외로워지거든. 그게 아니라 아는 트라우마 센터를 확장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트라우마라는 게 이제 이렇게 발작을 하기도 하지만 좀 살살 달래가면서 가야 하는데 너무 오래 방치를 해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저 사람들 찾아오지도 않지, 얘기 들어주지도 않지, 공감하지도 않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김지하라고 하는 대시인인데 그게 박정희하고 맞먹는 값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김지하 같은 컴플렉스를 지저스 컴플렉스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 컴플렉스. 자기가 하면 뭐든지 다 옳다고 생각하는 1인 독재에 맞서는 또 다른 그 당시에는 좋은 거였지. 그러니까 좋은 파시즘. 그거를 좋은 파시즘. 그렇게 너무 어려운 말로 하지 마. 아니 그 무슨 얘기냐면 독재하고 싸우면서 아니 양반 알아. 근데 그거 어려운 말로 하지 마. 우리가 그래도 대중적인 언어로 쓰자고 했는데 전 국민 다 알아듣는 말이 있어. 뭐 있어? 많이 아파. 많이 아파. 많이 아파. 그런데 그 김재가 아픈 거는 참 짠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그 정말 각종 추잡한 것들이 한꺼번에 다 나와. 저 화가비 아저씨 그렇게 되는 걸 보니까 이 옥도성님이 탁 한 말씀하시니까 쫙 정리가 되네. 그랬더니 야, 그거 참 네티즌들 똑똑해. 뭐라고 나왔냐면 옥도성님이 동교동에서 정리했던 건 신발만이 아니었다. 근데 요새 저기 민정당 새누리당이 요새 시사 영어사 차린 거 알아? 번역소. 스트롱맨. 야, 나 이번 영어 사전을 바꾸려고 이분들이 그러는 거 보고 그러니까 역시 나도 스트롱맨의 찬역사가 있는 줄 몰랐어. 나도 찬역사인지 몰랐어. 그 찾아볼 거 뭐 있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찾아보니까 또 아니 근데 찬역사라는 말하고 그 의미가 너무 통해. 스트롱맨 때 그 겪은 사람들은 진짜 사실 지금 트라우마가 있는 거 아니야? 공포스러워하는 거 아니야? 엄청나지. 언니에게는 스트롱맨이 뒤에 있는 거잖아. 과거에 나쁜 짓 한 놈 중에서 감옥 간 놈이 한도 없어요. 내가 우리도 옛날에 글도 썼잖아. 이근하는 순교자다. 왜냐면 이근하는 한 명 감옥 갔는데. 그렇지. 그리고 아무도 그리고 마침내 이근한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했다. 목사님이다. 이근한 목사께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서 맨날 우리 둘이 맨날 했던 얘기잖아. 도대체 이 놈의 나라는 도대체 누가 죄인이냐. 죄진 사람이 없어 이 놈 나라는. 근데 왜 아픈 사람 많은 거야? 근데 스트롱맨 시절 얘기를 그래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스트롱맨 시절 한번 읊어보세요. 우리 한겨레 독자들은 보셨겠지만 그네 언니한테 감히 그 입 다물라고 그랬죠. 그 입 다물라고 한 게 왜 그런 글이 나왔냐 하면은 내가 과거사 관련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피해자들 많이 만나요. 고문 피해자, 그다음에 또 사형당한 분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 상처가 아물질 않았어요. 아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아니 그 가해자가 무슨 처벌을 받길 했나 아니면 와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된 거였어요 하고 고백을 했나 아니면은 사죄를 하길 했나. 그분들한테서는 계속 피고름이 흐르고 진물이 흘러. 근데 내가 그걸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게 내 몸에 묻어. 늘 어디가 축축한 기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분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걸 늘 맨날 그런 얘기 듣고 있으니까 나도 아파. 나도 아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걷다 대고 이분들이 누구 뭐 박근혜한테 자기 아버지를 욕하라고 그랬나 뭐 그런 것도 없어. 다만 아버지 욕 안 해도 좋아. 우리한테 사과 안 해도 좋아. 그러나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상처 후벼파고
아니 무슨 뭐 인혁당에 2개 판결이 있다느니 그 뭐 빨갱이들 그였다느니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 고문 한 게 건 잘못했지만 그 사람들 뭐 그렇게 처벌받았다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따위 얘기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형인 범죄야. 이건 그건 뭐 인혁당 사건이야 40년 전에 일어난 불행한 일이었다 치더라도 이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피해자를 욕보이고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는 그 진행형 범죄거든. 그래서 그 범죄는 멈춰야 한다. 그리고 그건 시민들에게 이거는 우리의 책임이다. 인혁당 그 40년 전에 그 국가범죄, 국가폭력까지 우리가 다 책임을 지라고 지금 뭐 20대, 30대들한테 자기 태어나기 전에 이 일을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겠지. 그러나 지금 젊은이들에게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 이 엄청난 일을 그 우리 시대의 문제도 좀 같이 느끼자. 그런 차원에서 과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유신을 계속 지금 1년째 붙잡고 있잖아요 지금. 응? 네, 1년째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줄이면 유신이 뭐예요? 한마디로 줄이면 아니 근데 결국 사람들한테 한 명이 자유롭기 위해서 만인이 불행해졌던 시대지. 근사하다. 박정희 한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독재라는 건 그러니까 1인 민주주의거든요. 응? 1인 민주주의. 그 구국의 강철대회에서 명언이 나오대. 독재는 한 놈이 꼴리는 대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1인 민주주의. 민주는 저마다 꼴리는 대로 하는 거고. 1인 민주주의인데 그 독재라는 게 그리고 박정희 한 명을 자유롭자고. 근데 전두환 말로 유신이 어떤 시대인지 딱 얘기했으면 좋겠어. 전두환? 응. 26년에도 나와. 전두환 각하가 이런 말씀하시거든.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은 분들이. 그 말이 진짜 전두환이 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웃으면서 했어요. 네, 웃으면서 그러니까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말이야 이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인데 유신이라는 것. 그 세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왜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전달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이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글쎄, 그거 두려움이라는 표현도 또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에 그 싸워온 역사가 그러니까 가령 박근혜라는 그 후보가 정말 과거와 스스로 단절되고 아버지의 그 부정적인 유산과 단절돼서 진짜로 미래를 얘기하는 후보라면 우리가 왜 그 반대를 하겠어. 그런데 유신이 뭐가 잘못됐느냐 구국의 결단이었다고 얘기하고 그 시대를 찬양하는 그 후보라면 그런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야. 유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과거가 아니라는 것이 현재적으로 남아 있다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내가 가장 이번 선거에 대해서 불행하게 생각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난 사실 이번 선거는 민주 대 반민주 구조가 아니길 정말 바랬어요. 한 단계 진전된 걸 바랬거든요. 근데 선거가 12월 19일로 가까워 올수록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그러니까 그걸 위장하기 위해서 저쪽에서는 이제 옛날의 민주인사 몇 명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 포장하고 있지만 미스코리라고 그러지 전문용어로. 근데 미스코리하고 또 하나는 경제 민주화도 얘기해. 그러니까 질푸세가 경제 민주화네. 난 경제 민주화를 그 입에서 들으니까 경제 민주화가 너무 모욕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유가 나는 역사에 대한 모욕감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건데 지금 대한민국이 말이야. 이렇게 해서 유신 독재를 선거로 선출해주고 부활시키고 유신을 그리고 유신을 정당화시켜주고 그다음에 양극화 이렇게 돼갖고 애들은 출발선에서부터 빚쟁이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어린 애들은 뭐 장래 희망을 쓰라고 했더니 정규직이라고 쓰는 세상이라면 희망이 정규직. 희망이 정규직이야. 오죽한 부모가 얼마나 탄식을 했으면 그렇겠어. 아니 그런데 그런 세상이라면 80년 5월 27일 새벽에 도청에서 총 들고 지키고 있었던 들이 미친놈이지. 그런 세상 만드는데 뭐하러 목숨을 바쳐. 그게 개죽음되는 거지. 이 현상이 고쳐가 된다면. 사실 박근혜 씨야말로 엄청난 민주화 운동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 번도 민주화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는데 민주화 혜택은 엄청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방식대로라면 지금 박근혜가 대통령 못 나왔지.
우선 선거 대통령 직선제가 없었을 테니까 대통령 직선제를 가져오기 위해서 몇 사람 죽은 거야? 많이 죽었어. 그 말 좋다. 많이 죽었어. 진짜 대통령 직선제 하나 가져오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정작 박근혜 씨도 그 자기 아버지 때문에 안 된 건데 그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게 민주화 운동이랑 참 좋긴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괴롭힌 놈도 혜택을 주잖아. 그걸 차별하는데 그거를 너무 악용 오남용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민주화 운동 세력은 민주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독재 세력만이 아니야. 민주화 그러니까 운동권 하고 재벌만이 다 해먹어. 이게 지금 혜택을. 뭐냐면은 정권이 이제 누가 되느냐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 김재동, 김미화 뭐 이제 이런 사람은 그 영원히 텔레비에 못 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고 여기 요 근래 애기 난 김여진, 김여진도 못 나올 그렇지. 거지. 그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그런 요새 나와서 애야 내 엄마가 영화 배우였다는 사실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하는데 내가 가슴이 뭉클했어. 아니 이런 젠장. 영화 배우가 영화 배우라고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청춘 투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뭐 사실 386을 대표해야 되고 대표인지 모르겠지만 사과도 했고 이제 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투표하고 싶은데 투표 못하는 친구들도 많아. 굉장히 많아. 아니 그 카페 알바하면 투표를 못해. 뭐 술집 같은 데 알바하면 우선 아침엔 자야지. 낮에 나가려고 그러면 안 되고 저녁에 어디 중간 나가서 할 수도 없고 정말로 공유를 안 하면은 하기 어려운. 술집 알바는 그래도 자기가 조금만 좀 힘들지만 하면 할 수 있는데 아예 근무 시간 자체가 그래서 못하는 친구들도 많아. 그러니까 그 출근을 뭐 아침 일찍 해갖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친구들 아침에 투표장 갔다 갈 시간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게 있고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그러니까 이 정치적 무관심을 증폭시키는 거하고 그다음에 선거도 뭐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게끔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사실 역사적 경험 속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투표도 모두 바꿔본 적이 정권 자체 빼놓고는 없거든. 그거잖아. 민주화되고 나서 살림살이 좋아지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근대 선거는 살림살이가 좋아진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민주화돼서 좋아진 게 참 많아요. 많지. 굉장히 많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데 그거 홍보를 우리가 또 잘못했어. 네, 잘못했어. 원래 있는 것처럼. 지식인들이 나도 반성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그냥 군인권 맞아. 유신 시대가 어떤 시대냐? 1년에 군대 갔는데 멀쩡한 자식이 1,500명이 죽어. 아니 무슨 전쟁 났어? 군대 안에서 전쟁을 해서 1,500명이 죽어도 이게 정말 엄청난 뉴스. 미국이 이라크에서 죽은 숫자보다 많고 1년에 800명 죽었지. 미국이 전쟁을 할 때 1년에 800명 죽었는데 우리는 전쟁 안 하고 1,500명 죽은 그게 박정희 시대야. 그게 유신 시대야. 그런데 그거 막았거든. 지금 요새 한 120-30명 많이 줄었지. 민간에 모아놨을 때보다 뭐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주어진 건데 사실 대중들이 군대에서 그 정도 지금 뭐 한 100명 죽은 거 그 정도 그거를 당연시 여긴단 말이야. 사실 이게 민주화운동의 큰 성과거든. 군대가 뭐 다른 거 달라진 거 없단 말이야. 애들이 다 알아. 그거는 인권 좋아지고 뭐 표현의 자유도 좋아지고 이명박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그러니까 뭐 기본권 좋아진 건 다 알아. 민주화되고 나서 그런데 그걸 민주화 덕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건 안 하지.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뭐 그래도 알아 대충 그거는. 왜냐면 지금 20대들은 모르지. 왜냐면 10살 때 민주화 정권이 나왔거든. 10살 때나 9살 때. 그러니까 뭐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지 그것은. 당연하게 해야 될 거. 그런데 이제 민주화 되고 나서 니네 386 그럼 우리 뭐 밥 먹이 줘봤냐. 요 문제인 거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없지. 청춘 투표 어떻게 하냐고. 청춘은 하시라고 아니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요번을 시작으로 해서 세상을 바꿔가야 돼.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20대 때는 혁명도 꿈꿔보고 여러 가지를 꿈꿔보고 거제 정치도 꿈꿔보고 거제 정치 우리만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런데 결국은 그게 제도 정치로 수렴이 돼야 하는 거거든. 거제 정치와 제도의 정치가 어떻게 만날 것이냐에서 나는 20대가 표를 찍느냐 안 찍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20대들이 난 이번에 적어도
반값 등록금이면 반값 등록금 그 하나에 확실하게 난 이번 그 민주당이 그런 걸 못한 게 좀 아주 과감하게 20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공약. 예컨대 20대들에게 20대가 어필하는 게 그걸 부모에게 어필하는 거잖아. 그렇지. 예컨대 20대가 되면은 무슨 전세 자금 2천만 원을 국가가 그 우리가 보증해. 공약 한번 해보자. 내가 오늘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야. 우리가 대통령 후보야. 그러면 어떻게 공약하면 좋겠어? 까놓고 얘기해봐. 최저임금 10,000원, 10,000원. 반값 등록금, 그다음에 20대 전세 자금 나는 등록금 없이 없어. 그러니까 등록만 할 때 내는 거야. 서류 등록비. 등록비. 등록만 하면 되는 거. 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등록금 받는 나라가 사실 몇 안 돼. 이거 진짜 말해야 돼. 미국, 일본, 한국 필이면 한국과 가까운 나라들이 등록금을 받아요. 유럽 대부분의 나라 영국 빼놓고 등록금을 안 받아. 우리랑 지지적으로 제일 가까운 건 북한인데. 아 북한은 안 받네. 그건 또 잊어버리고 있었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상하게 중국도 가까워 중국도. 그러니까 이상하게 가까운 나라들이 등록금을 받고 대부분 나라는 등록금이 없다고 하지. 왜냐면 이게 이 사람들이 기성인이 아니고 돈을 안 벌고 있는데 어떻게 등록금을 내? 부모 이제 그게 결국은 등록금을 학생한테 받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삥 뜯는 거잖아, 그것이. 두 번째 하고 싶은 건 공약은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 유아 교육이 완전히 개인에게 맡겨져 있는 거야, 사실은. 그걸 사실상 국공립화하는 거야. 국공립화해서 사실상 비용을 다 대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중산층이든 뭐 가난한 사람이든 타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 여성 해방이 되잖아, 사실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내가 말하고 있는 거거든. 애를 키우는데 나라가 책임진다. 1. 그리고 대학 공부하는 데는 니네 알아서 책임지. 그거 해주겠다.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공부나 열심히 해. 그러니까. 그렇지. 그 젊은 놈들이 공부 열심히 안 하는 놈한테는 나는 사후에 등록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 아니 이번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공부하기 싫으냐? 그럼 일해라. 일하는데 내가 먹고 살게 해주겠다. 요거 보장해 주잖아. 그거 또 하나 같은 건데 사실은 군대를 안 가려고 그러잖아. 우리 맨날 했던 얘기 있잖아. 네, 군대 제대하면 그냥 돈을 주는 거야. 군대 월급 100만 원을 주자고 하면은 대한민국 감군이 절로 될 거야. 감군. 그렇죠. 왜냐면은 군축 감군. 아니 삽질하는 애들한테 100만 원 주고 그러니까 국방부도 그럴 거 아니야. 100만 원까지 아니라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그냥 군대 갔다 와서 돈 안 주는 거야. 대학을 간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이. 그럼 대학 등록금을 나라가 대주는 거야. 아니 나는 국가를 권력을 진다는 것은 대중에게 이런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도대체 대중에게 왜 대중을 괴롭히려고 하는지 난 그걸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역사학자. 왜 대중을 즐거움을 안 주고 괴롭힘을 주는 이유가 뭐야? 권력을 안 잡아봐서 모르지. 한번 잡아봐. 잡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20대들이 근데 투표해가지고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20대들이 내가 이런 얘기하면은 선생님 재원은요 그래서 아니 여러분들이 왜 재원 걱정을 해? 여러분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쳐. 재원은 그거는 공무원들하고 관료들이 그럼 국회에서 어떻게든 생각을 해. 대한민국 예산이 지금 우리 몇 조야? 300조, 300몇십 조지. 그 안에서 어떻게든 마련을 해. 부자한테 돈을 더 걷든 지금 세 범위에서 어디서 마련을 하든 여러분이 그것까지 걱정하지 마. 여러분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만 쳐. 그렇다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그렇게 싸가지가 있어요. 너무 싸가지가 있어. 그렇게 싸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젊은이들이 걱정할 게 아니잖아. 우리도 걱정 안 했잖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386들이 악의적으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망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우리 386도 우리 동생들인데. 근데 그때는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 버리면은 우리가 정권 잡으면 모든 문제가 일사천리로 싹 해결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었어. 그때 이제 안 해봤으니까. 아니 6.4 지방선거에서 우리 이긴 게 5.4야 6.4야? 6.4 이긴 게 아니 그때 뭐 천안함 폭침되든지 뭐 어쩌고 했는데 불구하고 도시락 하나로 이겼잖아 사실은. 근데 지금 이번에도 난 대선에서 그냥 청년들은 휴대전화 가격만 낮춰준다고 그랬었던 거야. 여러분 휴대전화 가격을 낮추려면 투표합시다.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울 것 같은데 난 그게 너무 아쉬워. 지금이라도 이거 했으면 좋겠어. 박근혜 쪽에서 할 것 같네. 아 그래? 우리가 좀 그러니까 이런 좋은 포퓰리즘 좀 했으면 좋겠어. 우는 아이 젖주는 건데 안 울어. 그리고 침 뱉어. 침만 뱉지 안 울어. 근데 이거는 좀 난 젊은 세대들이 이 사회에다 대고 건강하게 요구를 해야 하는데 그 분노의 타겟을 못 찾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 저 정말로 그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자기 젊은이들의 요구사항을 그 뭐 근데 왜 젊은이들을 겁 안 내는지 알아? 투표 안 하거든. 투표 안 하지. 그래 겁을 안 내지. 투표 안 하니까 겁을 안 내. 그리고 투표 안 하게끔 만들어 가고 있고. 우리 밤낮 하는 얘기지만 자, 아니, 강부자 고소영이 뭐 몇 명이나 되겠어? 대한민국에 다 합쳐봐야. 2명 아니야? 응? 2명. 강부자 다 합쳐봐야 300만. 사돈의 8천까지 긁어모아야 300만이지. 그런데 그쪽이 늘 이기잖아. 이기지. 그쪽이 이기고 부르주아가 프롤레타리아트 노동자들의 숫자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선거제도를 도입한 건 자신 있다는 얘기 아니야. 선거제도를 도입한 것 자체가 자신 있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선거제도가 아주 도입된 거지. 평등한 것처럼 하면서 지금 이제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다음 선거제도라는 게 처음에 도입될 때에 비해서 그리고 우리끼리의 통신수단, 우리끼리의 교육수단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잖아. 인터넷, 트위터 뭐 그러고 그래서 이제는 딴 거는 없어. 투표율만 올리면은 우리가 반드시 백전백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난 재벌 해체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386인가요? 아니지, 우리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이. 이 세상의 변화를 바라는 안철수 현상을 만들고 그 정말 이 세상에 뭔가 불만을 있고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걸 누가 바꿔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바꾸는 거지. 안철수 현상을 만들어낸 것 자체가 사실 기이한 현상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불만이 많았다는 거야. 지금 같은 방식이 아닌 이른바 386 방식도 아니고 산업화 세력도 방식도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뭘 좀 해달라는 거 그런 요구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는 사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아까 처음부터 말했던 것처럼 의병 정신이 이제 일터인데, 그러니까 올해가 참 희한하게 한겨레 신문 연재도 하고 있지만 임진년이야. 하필이면 420년 전 임진년에도 진짜 비상하게도 의병이 했어 나라를. 아니 진짜 쪽팔린 거잖아 사실 이거. 맨날 간구는 안 하고 의병이 나서가지고 임금 튀고 그런데 이번에도 난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 문재인한테 투표할 생각하지 마라. 너 자신의 투표해라. 너 자신의 투표해라. 안철수에게 투표하지 마라. 너 자신에게 투표해라. 왜냐면 이게 인생 투표다. 인생 투표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의 이번 선거가 특히 중요한 게 그냥 5년 전 선거는 그냥 대통령 하나를 뽑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정말로 국민적인 그게 보여진 게 경제민주화로 보여졌잖아. 근데 경제민주화라는 건 사실은 재헌헌법의 중요 과제야. 재헌헌법이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민주화의 조화거든. 근데 정치적 민주 이게 친일파가 잡으면서 다 깨갱 듣다가 40년 만에 정치적 민주화 한 거야. 근데 정치적 민주화만 하다 보니까 쟤네들이 다 도망갈 군역을 만들어서 양극화니 뭐니 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못 참겠다 하고 그 대안으로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이 경제민주화가 등관되고는 길게 볼 때는 한국사 60년에서 한국 현대사 그 60년에서 독립운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그 맥이 계속 살아가느냐 꺾이느냐를 결정하는 거고 지금 작게 본다면은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지금 만들어진 체제가 이게 20년 내지 30년을 가는 거야. 지금 선택이. 그런 점은 정말 20대의 인생 전부가 20대는 인생 전부가 걸린 거야. 우리야 뭐 어차피 이제 노년 그러니까 우리의 노후가 이제 좀 편안하냐 아니냐의 문제지만 지금 20대는 인생이 다 노후고 나는 아닌데 근데 아이고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야 뭐 이제 아니 뭐 옛날 때 전두환 밑에서 살았는데 우리야 살면 되지만 이게 이제 경제민주화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쳇동출을 끼느냐가 위해서 이제 결국 앞으로 향후 20, 30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인생 투표다 사실 이번에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 투표를 안 하면은 불만도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 또 꼰대가 같이 말한다. 아니야 그런데 그거는 사실이지. 근데 사실이야. 근데 사실이지. 그거는 왜냐면은 아까 불평불만을 딴 데 가서 하지 말고 너 자신에게 해라. 지난 선거는 대통령 하나 뽑는 거였다. 그런데 사실 지난 선거는 20대가 망친 게 아니고 사실은 386이 망친 거예요. 386들이 나의 BBK에 투자한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나도 좀 아파트 좀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사실 투표한 거거든. 기득권에 이제 아성을 굳히려고 사실 그랬던 건데 그래서 지난번에 유권자는 없었고 탐권자만 있었어. 그런데 그런데 이번엔 진짜 유권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30년, 40년을 살아갈 인생 투표를 하려면 이번 정말 선거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2대 국회의원 선거가 좋았어. 그런데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이 결과 무화됐어. 그리고 8대 국회의원 선거가 좋았어. 근데 그거 박정희가 유신으로 찍어 눌렀어.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그게 몇 대고 9대 10대 국회의원 선거가 78년도에 했는데 그때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신민당이 공화당보다 1.1%를 더 얻었어. 맞아. 그랬어. 그게 진짜 아무도 예상 못. 국정 저기 뭐지? 아무도 예상 못했어. 중앙정보도 예상 못했던. 그런데 민심이 그렇게 밑에서 움직여 버린 거야. 그랬더니 이게 결국은 유신이 무너진 거야. 그러고 1년을 못 버틴 거는 그 결과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제 박정희가 늘 얘기했던 그 초동선 같은 유신 체제에 그 선거의 의미를 가장 희생시킨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겨우 1.1% 이겨갖고 우리가 유신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 사실 밑바닥에서 거기서 시작이 된 거거든. 거기서부터 반전이 된 거였고 그거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가장 최근에 김대중도 뽑아봤고 노무현도 뽑아봤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지금 젊은 세대를 보면 옛날에 그렇지 젊은 세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네. 소용이 없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뽑았었는데 세상이 안 바뀌었거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더 나빠진 거. 나는 그 점에 대해서 젊은이들의 희망을 우리가 땡겨 쓰고 무책임하게 부도내버린 거에 대해서 그 우리 세대들 민주운동 세대들 정말 반성을 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반성했고 또 반성하고. 그러니까 뭐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도 하고 싶은데 뭐 최태욱 교수가 최태민? 최태욱 교수가 뭐 얘기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전부터 우리도 얘기했던 건데 내년 봄이 되면 MB가 그리워질지 모른다. 그랬는데 그 전문 용어로 지금 MB 선군론. 내년 봄이 돼서 MB 선군론이 등장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하나 얘기해두고 싶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 투표는 정말 청춘 투표가 대선이 밥 먹여준다 하는 걸 보장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는 거고 그리고 그걸 인생 투표가 된다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 투표는 100년 투표다.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그 저쪽에 뭐 김성준가 하는 여자 득다 앉혔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오빠가 하는 기업체에다가 당장 4천억 부도나게 생긴 거에다가 특혜 금융을 준다는 건데 처음 해분을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 4천억을 결식아동들에게 어차피 누가 먹어치울 거라며. 결식아동들이 먹어치우는 건 그건 우리 미래야. 표행에 참여함으로써 그 자기 인생을 바꾸는 취업을 보장받는 그런 쪽으로 이행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정권 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인데 정권 교체에 대해서 한 말씀. 글쎄, 그러니까 답답한 거는 MB에서 박근혜로 가는 걸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박근혜는 정말로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사람이었잖아. 그리고 한나라당이 국회를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지배하고 있었고. 선출 안 된 대통령이었지 뭐. 그런데 그러면은 그 정책을 왜 그때는 안 하셨어요를. 그렇지. 그때는 안 하셨어요를 그 정말로 묻고 싶은 거지. 지금도 할 수 있어. 지금 국회에서 당장 할 수 있어. 지금도 당장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일자리를 뭐 몇십만 개를 창출한다고 하는데 저 쌍용 같은 거 원래 있었던 일자리 2,000개 그거 그럼 회복시키는 것도 뭐 안 하면서. 국정조사도 하자는데 안 하는. 글쎄 말이야. 그러면서 뭐 자기가 하겠다느니 뭐 농성장을 방문하겠다느니 하는데 쇼 그만하시고 실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나에게 맡겨달라는 얘기인데 과연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맡길 수 있겠어. 카메라 보고 정리하는 말씀 한 번씩. 12월 19일이 윤봉길 의사 80주기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80주기인데 윤봉길 의사 80주기에 닭깎기 마사오를 숭배하는 세력들의 축제일로 만들어서는 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윤봉길 의사가 꿈꿨었던 나라가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불안하고 실업에 그
공포에 떨어야 하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그 목숨 바쳐서 뭐 독립운동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 우리 세상을 바꿔야 하고 윤봉길 의사는 그때 저 도시락 폭탄을 던졌지만 우리는 윤봉길 의사가 돌아가신 날 내 편을 던집시다. 윤봉길 의사가 미래를 향해서 폭탄을 던졌던 것처럼 윤봉길 의사가 자기 아들, 딸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들의 다가오는 2세들의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꼭 투표하고 그 결과를 여러분 당당히 즐기세요. 우리 386들은 우리가 즐긴다는 생각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빚진 거 그거 탕감 받으세요. 문재인이나 안철수에 투표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투표하시고 나 자신을 위해서 표를 던져라. 나 자신의 청춘을 위해서 나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그래 100년 투표를 하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철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안철수 현상의 주인공으로서 여러분 저마다 하나하나씩이 안철수가 되고 문재인이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시대에 가장 값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투표가 되시기를 그래서 꼭 참여해 주시길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대선 특집 직설 엄격결의 한 직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맨날 우리는 이런 것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